하나, 둘, 셋.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안녕하세요. 미니요정 박은희입니다. 오늘 또 많이 궁금해 해주시는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미니쿠퍼 중고차와 미니쿠퍼 장고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미니쿠퍼 중고차랑 미니쿠퍼 장고장을 두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미니쿠퍼 장고장, 항상 따라다니는 이슈로 미니쿠퍼 장고장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저는 17년도부터 미니쿠퍼에서 근무를 하면서 지금 뭐 한 5, 6년 차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분명 고객님 과실이 아닌 기계적으로 이게 안 된다 이런 연락을 물론 받아본 적은 없지만, 미니쿠퍼가 유독 장고장이 심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신차를 구매하시는, 차량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특성상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딜러에게 연락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제 뭐 서비스센터로 바로 연락을 주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주실 때에도 서비스센터에 그냥 문의를 하면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방문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미니쿠퍼가 유독 많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었는데, 과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과거에는 장고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슈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미니쿠퍼를 가장 많이 판매한,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판매하고 계신 김문희 차장님을 모셔보려고 합니다. 차장님께서는 지금 미니쿠퍼에서 거의 10년간 근무해주고 계신데요. 그동안 미니쿠퍼 장고장 이슈에 대해서 고객님께 연락받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김문희 차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코오롱모터스 삼성 지점에서 판매항을 맡고 있는 김문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네, 그 미니요정 미니요정의 채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너무 영광이고요. 네. 아... 와, 좀 어색한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출연하게 된 이유는 미니쿠퍼 여기서 한 10년 좀 넘게 근무를 했는데, 이제 장고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은희 대리님 몇 년 근무하셨죠? 제가 17년도부터 한 네. 5, 6년 정도 5, 6년 됐습니다. 정도. 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니쿠퍼가 이제 원래 영국차였어요. 영국차였는데 이제 BMW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 차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인수할 때는 BMW에서 이제 소형차를 만들기 위해서 인수를 했는데, 차가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돈을 쏟아부어서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뭐 껍데기는 이제 미니쿠퍼 그대로 쓰고, 뭐 엔진은 뭐 푸조 거 쓰고, 뭐 부품을 막 섞어 썼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섞어 쓴 것들이 2세대까지 섞어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뭐 2010년도, 9년도, 11년도, 이제 12년도 이때까지는 좀 이렇게 말씀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약간 짬뽕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자인은 아이덴티티는 미니쿠퍼인데 안에 있는 부품들은 각 브랜드의 뭐 엔진이냐 이런 들을 다 갖다 섞어서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완성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4년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은희 대리님이 입사했을 때는 이미 2014년 이후여서, 그때는 이제 미니쿠퍼 3세대가 나왔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안에 있는 뭐 엔진 그리고 모든 부품들을 BMW 거를 갖다가 그대로 쓰기 시작하면서 차가 좀 좋아졌어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뭐 2세대를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가 뭐 R56, R57 이런 모델들이에요. 그런 모델들은 일단은 미션도 잘 고장났고, 일단 그리고 한 3, 4년 정도 타면은 엔진 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엄청 누유가 많이 됐어요. 너무 큰 고장인데요? 네, 그래서 일단 수리비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한 5만 킬로 이상 타고 이러면은 한 3, 4년 이상 타면은 계속 고쳐가면서 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니 오너님들이 좀 오래 타셨던 분들은 아마 뭐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얘기가 좀 길었는데. 아, 근데 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알게 된 이야기라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결론은 그 다음에 2014년에 미니쿠퍼 3세대가 딱 런칭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BMW 엔진, BMW 부품들을 갖다 쓰면서 되게 차가 엄청 좋아졌어요. 승차감도 좋아지고, 하지만 이제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미션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당시에 미션에요? 그쵸. 미션이 엄청 잘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다른 상품성은 2세대 때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미션에 문제가 좀 있어서 미션이 되게 잘 고장난 거였고, 그리고 뭐 미니쿠퍼의 뭐 고질병 이런 거 고객님들이 궁금하실 텐데, 워낙 2014년 이전 세대는 고질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언급드리기에는 너무 많고,
2014년 이후에는 미션이 많이 고장난 거, 그리고 특히 디젤 모델들, 그리고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에어컨 냄새. 아 맞아요. 그거는 저도 예, 진짜. 그래서 저희가 엄청 시달렸어요. 네, 전화가 제 오실, 차도. 예, 그래서 물론 제 차도 그랬고, 네. 그래서 손님한테 전화 오면은 두려웠어요. 아, 이 에어컨 때문에 또 이제 전화를 받으면 내가 또 아, 또 전화 무슨 왔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아, 또 터졌다. 네. 그래서 에어컨이 고치면은 필터도 교체하고 다행인데 하면은- 필터 교체도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네네네. 제가 나중에 이건 알고 보니까 그 에어컨 연결하는 그 구조가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맞아요. 그런 일들이 네네네네.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누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트렁크 안쪽에 이제 막 물이 막 쌓여 있었어요. 네. 그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차 설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됐던 게 아니고 그 천장을 우리가 실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게 빠져나가는 실링에 게. 이제 고무 파츠가 있는데 네. 그 파츠 자체가 불량이어가지고 그 불량 파츠를 전 차에다 다 끼다 보니까 물이 많이 오면은 네. 그 실링에서 C필러로 타고 흘러서 네. 트렁크 밑으로 이제 물이 고이는 밑으로 네. 현상들이 원래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쵸. 바닥으로 떠야 되는데 바닥으로 안 가고 떨어지고 트렁크로 물이 고이는 현상들이. 네네네. 그래서 2014년부터 3세대 지금까지 지금 2022년인데 네네. 지금까지 몇 년이죠? 14, 15, 16, 17, 18, 19, 20, 21, 22. 뭐 네. 8년 동안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미션 이슈, 그리고 에어컨 이슈, 트렁크 누유 이슈. 네. 요거 세 개 말고는 뭐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따졌을 네. 때는 미니 쿠퍼가 유독 장고장이 많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은 모든 브랜드는 여기 미니 쿠퍼뿐만이 아니고 벤츠, 뭐 아우디, 뭐 현대 차 모든 브랜드는 차가 딱 나오자마자는 문제가 없는 차는 없어요. 네.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는데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이 친구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네. 계속 문제점을 개선을 개선을 하고 계속 설계를 다시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장이 이제 그때부터 네. 계속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션이 언제 바뀌었죠? 미션이요? 네. 재작년? 저희가 원래 이제 일반 미션을 썼는데 이제 네. DCT 이제 DCT 로. 듀얼 클러치 네, 미션을 네. 바뀌었어요. 미션이 바뀌면서 엔진이랑 조합이 되게 좋아지면서 제 기억으로 미니 쿠퍼 장고장이 한 3년 전부터는 네. 그 미션 바뀌고는 뭐 거의 없었던 것 연락 같아요. 오시는 게 거의, 예, 예. 네. 제가 1년에 한 150대에서 170대 출고하는데 1년 동안에 한두 분 정도 연락 받았던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사소한 뭐 접촉 불량이라든지 네네네네. 뭐 그리고 경고등인데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네, 뭐 뜬 그냥 거. 뜬 건데 네네. 지우면 되는 것들 네네. 말고는 얘기가 좀 길었는데 구독자님들 미니 쿠퍼는 예전에 장고장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 네. 2014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2014년 이후에 차가 나오자마자 장고장이 아까 말씀드린 조금 있다가 네. 지금 모든 문제점들이 개선돼서 지금 고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네. 그게 막 옛날처럼 미션이나 엔진 이렇게 그쵸, 안전과 네. 관련된 네. 그런 것들은 네. 거의 지금 없다고 보면 되고 네네. 정말 단순한 그런 것들만 네. 그리고 뭐 구독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요즘 이제 최근에 나온 한 2, 3년 전 이후에 나온 차들이 전자장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맞아요. 뭐 벤츠, 아우디 마찬가지로. 그래서 차가 뭐 미션이 고장나거나 엔진이 고장나거나 뭐 주요 부품들이 동력계통 뭐 이런 것들이 고장나진 않아요. 요즘에는 거의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전자장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전자장비에 대한 시스템적인 오류 네. 뭐 그런 것들은 어차피 자동차도 어차피 아시겠지만 컴퓨터가 이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초기화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만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뭐 BMW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근무한 지 되게 오래된 것도 또 되게 짧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약간 애매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인해서 아주 당당하게 고객님께 장고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안내하실 거죠? 네? 그럼 안내를 하신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안내하실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아 이게 네. 옛날에 장고장이 많았던 컴퓨터가 달고 나오는 거지. 이 지금 14년도에 한번 개선이 되고 또 한 17년도쯤에 미션이 또 개선되면서 이제 지금 시스템적인 아주 사소한 오류 말고는 안전과 관련된 그런 정보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네네. 안내를 정확하신 표현이고요. 근데 이거는 뭐 BMW 미니 쿠퍼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벤츠나 아우디나 그런 브랜드들도 장고장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도 요즘에는 이제 다 개선이 개선을 돼서 해서. 많이 이제 그런 고장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아닙니다.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네네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미니 쿠퍼를 구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네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자, 두 번째로는 중고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요즘에 미니쿠퍼뿐 아니라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다른 여러 브랜드들도 다 대기를 해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시다가 차량이 필요해지시는 시점이 오면은 중고차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니 같은 경우에는 첫 차로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입문용 수입차로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중고차를 반도체 이슈 전부터 신차랑 중고차를 함께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요. 그때도 이제 미니쿠퍼가 중고차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중고차랑 신차랑 고민하시다가 그냥 신차 가장 기본형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요즘 시세를 보니까 중고차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거는 뭐 미니쿠퍼뿐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뭐 대기가 1년 넘게 뭐 2년, 3년 이렇게 기다리는 브랜드들도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비싸졌는데, 미니쿠퍼도 얼마 전에 이제 중고차랑 같이 보시던 고객님 계셨는데, 제가 이제 뭐 SK 엔카나 뭐 이런 데 검색해 보니까 거의 신차랑 동일한 컨디션의 모델로 보니까 그냥 신차 가격이랑 완전히 동일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할인이 들어가기 전 금액으로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님께서는 그렇게 아예 새 차랑 가격이 아예 똑같으니까 그냥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새 차를 사겠다라고 하셔서 좀 더 기다리고 계신 상황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래요. 왜냐면 좀 중고차라고 하면은 감가를 한번 겪고 나서 나한테로 온 차량이라는 그런 약간 장점이 있는 건데, 지금 중고차 시세로는 그냥 차를 지금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말고는 크게 장점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서 저라면 새 차를 구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 코오롱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니쿠퍼 BMW 공식 인증 중고 사업부에 가고 있는 중인데요. 가서 한번 직접 차량을 보고 어떤 상황인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렇게 BPS 서울 지점에 도착했는데요. 이 BPS 서울 지점은 장안평에 위치하고 있는 중고차 사업부입니다. 이 인증 중고차 사업부는 미니쿠퍼 코리아에서도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기당하시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히스토리를 알지 못하고 구입하시거나 그럴 일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미니가 전시되어 있는 쪽에 한번 와봤는데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럽맨 S 모델이에요. 이 테일램프 모양을 보니까 조금 디자인이 바뀐 다음 모델인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냥 딱 정직하게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의 가격은 3,700만 원. 3,700만 원인데 주행거리가 10,000km 정도 되고요. 21년식 차량, 21년 2월에 등록한 차량이래요. 가격이 많이 비싸야 되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거는 신차 가격이 4,700만 원? 일단 다른 차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클럽맨 디젤이에요. 요거는 이제 약간 꾸며져 있는 차량인데요. 이거는 지금 신차 가격이 4천만 원인데 47,000km 탄 게 2,650만 원. 19년 7월 등록이래요. 19년식. 이거는 이제 디자인이 바뀌기 전이라서 가격이 확 다운된 것 같고요. 이 차량은 5도어 모델. 얘는 이제 외모가 바뀌기 전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많이 다운된 것 같은데, 그리고 연식이 조금 됐네요. 17년 등록이래요. 17년 등록이면은 제가 입사했을 때쯤이니까 한 5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6만 킬로 정도 탔고, 이 친구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 차량을 조금 다 둘러보진 않았고 조금 둘러봤는데요. 지금 신차급의 그런 차량은 지금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대기가 걸려 있어서 바로바로 팔려서 없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 옹이 아버지 디자인이 싫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오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대기 시간이 나는 너무 길면은 조금 어렵다, 지금 빨리 차가 필요하다, 기존에 있던 차를 처분해버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고객님들은 완전 신차급이 아닌 약간 이렇게 조금은 감가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을 잠깐 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고차를 완전 신차급으로 약간 컨디션이 좋은 차량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은 S를 보시는 분들은 핸들 열선이 22년식부터 적용이 됐고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22년식부터 적용이 됐으니까 그게 다 적용된 모델로 난 22년식을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본다고 하면은 지금 새 차 가격이랑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면 조금 기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지금 22년식 모델도 좀 있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연식이 가장 빠른 차량이 이 차량으로 21년식, 그것도 21년식 2월 등록 차량이에요. 완전 초에 등록하니까 1년이 넘은 차량인 거죠. 근데 뭐 또 중고차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지난 차량을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 중에 중고차를 산다고 되게 많이 이제 가격도 이게 사기라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이트에는 뭐 이 차량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사이트에는 3,700만 원이라고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러 오면은 거기는 또 가격이 안 적혀 있대요. 그럼 또 3,800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10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이 차를 사야겠다고 마음 먹고 이 차랑 이제 동일한 옵션으로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이게 번호판도 똑같은 차량인데 이제 100만 원이 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 주위에는 되게 약간 배신당한 기분을 맞이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뭐 중고차 미니쿠퍼 컨버터블 산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2세대를 샀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다 되거나 10년이 넘은 차량을 산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중고차랑 이 잔고장이랑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중고차를 거의 10년 가까이 혹은 10년이 조금 넘은 차량으로 구입을 했는데 그 차량을 이제 중고차 시장에 가서 그냥 이거 주세요 해서 샀대요. 근데 출고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엔진 경고등이 뜨고 차가 이제 도로에서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차 사장님께 전화를 했죠. 이거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엔진 경고등이랑 경고등 그때 다 떴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줬었는데 그거를 이제 문의를 하니까 그 사장님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하기에는 일주일 만에 너무 차가 그냥 서버려서 그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차량으로 바꿔줄 수는 있는데 환불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다른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미니쿠퍼 잔고장 내가 경험했잖아. 미니쿠퍼 잔고장 진짜 심하더라. 야 차가 그냥 거리에서 멈췄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앞에 그 차량은 10년이 넘은 10년 가까이 된 그런 차량이었고 이게 어떤 히스토리를 가진 중고차인지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구입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인증중고사업부가 아닌 동네 아무 데서나 가가지고 그냥 이거 주세요 라고 하고 히스토리도 알아보지 않고 그렇게 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미니를 중고차로 경험하신 분들이 야 내가 경험해봤는데 잔고장 떨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소문을 내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그래서 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출고받으시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이 17년도부터의 기간 동안 어떤 잔고장으로 인해서 전화 주신 분이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히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은 잔고장이 미니쿠퍼가 잔고장이 많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 정도는 다른 브랜드들도 충분히 잔고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예전에 이제 블로그에 한번 업로드를 한 적이 있는데 잔고장이 많이 나는 차량 브랜드를 몇 년 동안 조사한 그런 결과물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매년 결과를 공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미국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기업에서 진행했을 때 고객님 직접적인 과실이 아닌 차량 자체적인 결함으로 서비스 센터에 방문한 횟수로 이제 잔고장이 많고 적고를 통계한 결과가 따로 있는데요.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거를 블로그에 포스팅했을 때는 미니가 4위인가?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1, 2, 3등은 뭐 렉서스, 도요타, 그리고 포르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글은 이제 제가 뭐 링크로 다시 남겨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예전만큼 김문희 사장님께서 안내해주신 만큼 잔고장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안심하고 구입해주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 번은 꼭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미니쿠퍼 잔고장과 미니쿠퍼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중고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BPS 서울 지점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잔고장이 뭐 미니가 예전과는 다르다고 하니까 믿고 구입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미니 삼성 지점에서 미니 요정을 찾아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